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력의 문제의 마지막 단원,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와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닉네임 먹구름 친구가 홈페이지에 글을 쓴 것 같죠? 제목, 학교 가기가 무서워요. 요즘 저는 학교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우리 반 땡땡이가 맨날 애들 돈도 뺏고 때리기 때문입니다. 땡땡이는 소풍날 애들 돈을 뺏기도 하고 숙제도 다른 애들한테 시킵니다. 아직까지는 절 때리거나 돈 뺏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땡땡이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땡땡이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있네요. 친구들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 용돈을 뺏는 금품 갈취, 숙제를 시키는 강제 심부름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 먹구름 친구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롭다고 하네요. 자, 그럼 먹구름은 목격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먹구름 친구한테 어떤 댓글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추상적인 댓글만 달고 있진 않나요?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먹구름 친구한테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폭력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폭력 상황에서,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히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해자는 친구니까 돈도 빌리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것이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좋습니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폭력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폭력의 강도와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는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 제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혹시 누군가에게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7에 전화를 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혼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혼자 꾹 참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혹은 다른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만약에 용기가 잘 나지 않고 두려워서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목격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20조 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한다면 친구를 대신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대신 연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신고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고자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우리는 신고를 하잖아요. 이처럼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자 학생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반드시 의무감을 갖고 신고하도록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은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고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방관함으로써 그런 학교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서 나서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선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해자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까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어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가해자를 맹목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어때요? 화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그래도 화가 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얘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될 거고 친구의 병원비도 물어줘야 할 테고 내 부모님, 친구 부모님도 엄청 속상해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폭력이 예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폭력을 예방하는 개인적 방법 두 번째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폭력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자신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겪게 될 고통을 한번 상상하면서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개인적 방법 세 번째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친구랑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차원의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폭력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교육 등이 있겠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을 보면 폭력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즉, 폭력이 심각한 게 아니라 재미있고 멋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제작자들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제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활동을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쉽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정도, 의도, 방법으로 화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러분은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 의도, 방법으로 화를 내나요? 자, 한번 이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 표를 보면은 화낸 일, 화낸 사건, 화낸 대상, 화낸 시기, 화낸 이유, 화낸 방법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려워하는 게 화낸 시기예요. 화낸 시기랑 화낸 사건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화낸 시기는 만약에 오늘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물건을 훔쳤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언제 화를 내야 되죠? 그렇죠. 발견한 순간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년 후에, 4년 후에 화를 갑자기 내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선생님도 한번 작성해 봤는데 선생님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대상에게 화를 내지 못한 적이 많더라고요. 선생님과 여러분 모두 반성하면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법과 제도 및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분노를 조절하고 그 결과를 예측한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기르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에 관련된 기관, 법, 제도를 마련하고 평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